내 모든 돈을 다 잃었어. 인천공항에서 만난 그녀는 전 재산이었던 15만 유로, 한국 돈으로 2억 1천만 원을 모두 잃는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게 됩니다. 이를 본 경찰은 그녀의 핸드폰을 보며 이 이름은 중국인 이름인데요? 라고 했습니다. 대체 그 중국인은 누구이고 그녀는 왜 전 재산을 잃은 것일까요? 낯선 나라, 서울의 빈 땅 앞에서 한순간에 꿈이 산산이 부서져 망연자실한 그녀의 이야기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말이라고 해요. 작은 프랑스 마을에 살고 오랫동안 같은 회사에서 매일 똑같이 지루한 일을 해왔어요. 사무실 창밖을 바라보며 늘 같은 낡은 자갈길과 매일 보던 오래된 교회 종탑이 보였어요. 저는 한숨을 쉬며 낙서로 가득한 제 노트에 펜을 들고 적었어요. 지금보다 더 재미있는 인생이 분명 있을 거야 라고 혼자 속삭였어요. 제 마음 한켠에는 항상 더 신나는 무언가를 원했어요. 저는 제 두 절친, 엘로디와 샤를린과 함께 자랐어요. 우리 셋은 모두 서로 달랐어요. 엘로디는 자유분방하고 모험을 좋아해서 언제나 신나는 일을 찾았고, 샤를린은 신중하고 현실적이라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는 걸 좋아하며 익숙한 것에서 안심을 느꼈어요. 그리고 저는요? 저는 중간쯤에 있었어요. 모험을 꿈꾸지만 큰 위험을 감수하는 게 무서웠거든요. 어느 날 저녁에 핸드폰을 스크롤하다가 한국의 수도 서울 영상을 발견했어요. 그 영상을 보자 제 눈이 크게 뜨였어요. 서울에는 별에 닿을 듯 높은 반짝이는 건물들이 있었고 심지어 한밤중에도 활기로 가득 찬 거리들이었어요. 그리고 기술은 마치 미래에서 온 것처럼 보였어요. 정말 대단해. 라고 감탄하며 저는 사람들이 핸드폰 한 번 터치하기만 해도 커피값을 지불하는 모습을 보았고 프랑스에서 볼 수 있는 것보다 기차들이 훨씬 빠르게 움직이는 것도 봤어요. 다음 날 점심시간, 저는 그날 발견한 것에 대해 말을 멈출 수 없었어요.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을 가지고 있어. 라고.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 앉아있던 엘로디랑 샤를린한테 말했어요. 그리고 지하철 시스템도 정말 깨끗하고 효율적이야. 혹시 어르신들을 위한 특별한 색상의 좌석이 있다는 거 알아? 엘로디가 눈을 반짝이며 한국은 진짜 꿈의 나라 같아. 우리 꼭 거기서 공부하러 가자. 라고 외치며 이미 분주한 서울 거리를 걷는 상상을 했고 반면 샤를리는 얼굴을 찡그리며 커피를 천천히 저으면서 그런데 우리 직장, 가족, 이곳에서의 삶은 어떻게?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떠나는 건 너무 위험해 보여. 라고 했어요. 저는 두 의견 모두 이해했어요. 프랑스에서의 안전하고 편안한 삶과 신나지만 미지의 한국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며 이 기회를 잡는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바뀔지 이리저리 뒤척였어요. 아침이 밝자 저는 결심했어요. 남들이 뭐라 하든 저는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요. 저는 꼭 이 일을 해야 해. 라고 아침 식사 때 부모님께 말씀드렸어요. 지금 시도하지 않으면 평생 어쩌면 좋았을까 하며 후회할 거야. 제 가족은 충격을 받으시고 눈물을 흘리며 저와 논쟁했지만 저는 굳건히 결심했어요. 그 후 3개월 동안 가능한 모든 유로를 모으고 온라인으로 기본적인 한국어를 공부하며 비자도 신청했어요.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평생 모은 약 15만 유로, 한국 돈으로 2억 1천만 원을 들고 꿈이 가득한 마음을 안고 컴퓨터 화면으로만 보던 나라로 가는 비행기에 탔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창밖으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던 유일한 세계가 아래에서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바라보며 바로 이거야. 라고 속삭였고 두려움과 설렘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내 모험이 이제 시작돼.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으로 하강할 때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작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멀리서 점점 모습을 드러내는 서울의 거대한 도시를 바라봤어요. 수많은 불빛들이 여기저기 반짝이며 마치 별들이 땅에 떨어진 것처럼 보였어요. 드디어 도착했어 라고 저는 속삭이며 여권을 꽉 움켜쥐었어요. 정말 여기 왔어. 공항 내부를 걸을 때마다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바닥은 한 점의 오염도 없이 깨끗했고 곳곳에 디지털 스크린들이 걸려 있었어요. 여러 언어로 부드러운 목소리들이 안내방송을 해줬고 프랑스의 작은 공항과는 전혀 달랐어요. 어쩐지 제가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는데
그러다 한 공항 직원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어요. 이름표엔 진우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국에는 처음 왔어요? 라고 그분이 다정하게 영어로 물었어요. 고마운 마음에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네, 처음이라 좀 벅차요. 모든 게 너무 발전되어 있는 것 같아요. 라고 답했어요. 진우 씨는 웃으면서 곧 익숙해질 거예요. 오늘은 어디에 머무를 예정인가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자랑스럽게 예약해둔 아파트 주소를 보여줬어요. 제 전 재산인 2억 1천만 원을 이체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그곳을 마련해둔 거거든요. 집주인 리웨이 씨가 오늘 바로 입주 가능하다고 약속했어. 오늘 오후 3시에 열쇠를 주러 오신대요 라고 시계를 보며 설명했어요. 이미 2시였어요. 진우 씨의 미소가 살짝 사라지더니 리웨이. 그건 중국 이름 아닌가? 모든 게 합법적인지 확실해? 정식으로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해 진행한 거야? 라고 물었어요. 저는 속으로 서늘한 기분이 퍼지는 걸 느꼈어요. 우린 이메일과 메신저 앱으로만 연락했어. 아파트 사진이 너무 아름다워서 다른 사람들도 관심 많다며 전액 선불 결제를 요구했거든 라고 말했어요. 진우 씨의 걱정 가득한 얼굴을 보니 제 마음이 무너졌어요. 함께 서둘러 받은 주소로 가기 위해 빠른 기차와 택시를 타고 달렸는데 도착한 곳에는 건물이 있을 곳에 텅 빈 빈터만이 있었어요. 설마 이럴 리 없잖아 라고 제 목소리는 떨리며 속삭였어요. 제 손은 떨며 리웨이 씨가 준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자동 응답 음성에서는 그 번호가 끊겼다고 했어요. 끔찍한 진실이 제 몸을 강타했어요. 제가 사기를 당한 거였어요. 수년간 모은 전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렸어요. 제 다리가 힘을 잃고 근처 벤치에 주저앉았고 뜨거운 눈물이 얼굴을 타고 흘렀어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지? 라고 울먹이며 외쳤어요. 모든 걸 잃었어. 가족 말이 맞았어. 여기 오지 말았어야 했는데. 진우 씨는 제 옆에 앉아 동정 어린 얼굴로 보이며 정말 큰일이네. 하지만 넌 혼자가 아니야. 바로 경찰에 신고해야 해 라고 했어요. 눈물 속에서도 저는 저를 도와주려는 그 친절한 사람을 바라봤어요.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날이어야 했는데 대신 최악의 악몽으로 변해버렸어요. 이제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라고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속삭이며 물었어요. 낯선 나라에서 돈도 없이 머무를 곳도 없이 내가 어쩌라고. 몇 달 동안 꿈꿔왔던 반짝이는 도시가 이제는 차갑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한때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높은 건물들이 이제는 저를 작고 무력하게 만들었고 제 아름다운 꿈은 산산이 부서져 버렸으며 다시 어떻게 이어나가야 할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았어요. 경찰서 건물은 고향의 오래된 돌담 건물과는 달리 밝고 현대적이었어요. 눈에는 아직도 울어서 붉고 부은 자국이 남아있었고 김 경관이 제 이야기를 들어주셨어요. 제 영어가 부족할 때는 진우 씨가 통역도 도와줬어요. 안타깝게도 이런 일을 겪은 외국인이 처음은 아니야 라고 김 경관이 다정하게 말씀했어요. 리웨이라는 사람이 여러 나라 사람들을 속였어. 몇 달 동안 그 사람을 잡으려고 애쓰고 있네. 저는 저만 속은 게 아니라는 사실에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았지만 제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었어요. 돈도 없고 머무를 곳도 없었거든요. 경찰서를 나서면서 저는 다시 울음을 참으려고 애썼어요. 난 그냥 프랑스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 정말 끔찍한 일을 당했어. 라고 공허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진우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으며 힘내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마. 겪은 일은 끔찍하지만 그게 한국의 전부는 아니야. 잠시 멈췄다가 마치 결심한 듯 말했어요. 내 여동생이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정리할 때까지 머무를 수 있는 방을 제공해 줄 수도 있어. 그리고 내가 영어 강사로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찾아주는 것도 도와줄게. 원어민 강사에 대한 수요는 항상 있거든. 놀라서 저는 왜 나를 도와주는 거야? 우리 서로 잘 모르잖아. 라고 물었어요. 진우 씨는 웃으며 사람끼리 서로 도와야지. 자, 이리 와. 오늘 밤 안전하게 머무를 곳으로 가자. 라고 했어요. 그날 저녁 진우 씨 여동생이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의 아늑한 방에서 저는 프랑스에 있는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어요. 익숙한 친구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또다시 눈물이 핑 돌았어요. 엘로디가 몹시 화가 나더라고요. 나쁜 놈. 하지만 돌아오지 마, 말이.
한 사람 때문에 모험 전체를 망치지 말자. 라고 하며 격려했어요. 반면 샤를리는 좀 더 현실적으로 돈 보내줄까? 아니면 내가 직접 가서 도와줄까? 라고 물었어요. 친구들이 이렇게 걱정해주는 모습에 저는 감동했어요. 난 괜찮을 거야 라고 말했지만 속으론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도 몇 명 잘해주는 친절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괜찮을 거예요. 저는 며칠 동안 여러 가지 친절을 경험했어요. 진우 씨 여동생 수미는 방값을 받지 않겠다고 하며 게스트하우스 일을 도와주면 돼라며 저한테 한국식으로 침대 시트를 갈아입히는 법을 가르쳐줬는데 제가 하던 것보다 훨씬 빠르더라고요. 근처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연세 지긋한 부부는 전에 맛본 적 없는 맛있는 음식을 주었어요. 매콤한 김치 때문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달콤하고 감칠맛 나는 불고기 소고기는 정말 좋았어요. 손님 대접하면서 한국어 문구들도 하나씩 가르쳐줬어요. 감사합니다 라고 제가 연습하며 말했어요. 할머니는 손뼉 치며 좋아. 이번엔 밥 좀 더 주세요. 또 연습해보렴. 라고 격려했어요. 게스트하우스에 머무는 다른 사람들도 각자의 이야기와 조언을 나눴어요. 호주에서 온 한 대학생은 복잡한 지하철 시스템 쓰는 법을 알려줬고, 일본에서 온 한 사업가는 인사할 때 상대방에 따라 다른 각도로 절하는 법을 가르쳐줬어요. 일주일 후 진우 씨가 신나는 소식을 전했어요. 방문 영어 강사를 구하는 학교가 있어. 급여는 그렇게 훌륭하진 않지만 선생님들 숙소도 제공해준대. 면접 보러 갈래? 저는 머뭇거리며 하지만 난 공인 강사가 아니야. 그냥 고향에서 사무직 했었는데. 라고 말했어요. 진우 씨는 격려하며 너는 모국어인 프랑스어를 구사하고 영어도 유창하잖아. 그게 바로 학교에서 원하는 인재야. 그냥 본인답게 해봐. 라고 했어요. 학교 복도에는 아이들이 그린 동물, 가족, 그리고 한국 명소들이 담긴 다채로운 그림들이 줄지어 있었어요. 비서 따라 교장 선생님 사무실로 가는 길, 제 신발이 반짝이는 바닥 위에서 삐걱거렸어요. 교장 박 씨는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엄해 보이지만 다정한 미소를 띠고 계셨고 제 지원서를 보시다가 계획 없이 한국에 와서 왜 우리 학교에 채용되어야 하죠? 라고 면접 도중 직접 물으셨어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실수했지만 그 경험에서 배우고 있어요. 한국 문화와 언어를 이해하려고 열심히 노력 중이고 아이들을 정말 사랑해요. 라고 정직하게 대답했어요. 놀랍게도 박 교장 선생님은 웃으며 좋은 대답이네. 월요일부터 시작해. 라고 하셨어요. 제 손에 계약서를 들고 나오니 오후의 태양이 왠지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분주한 거리를 둘러보니 아이들을 데리러 온 어머니들과 집으로 서둘러 가는 직장인들이 보였어요. 저는 그때 중요한 것을 깨달았어요. 이 끔찍한 경험이 저에게 진짜 한국을 보여줬던 거예요. 단지 온라인에서 봤던 반짝이는 기술과 아름다운 장소들 뿐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의 진정한 따뜻함까지요. 아마도, 정말 아마도 제 모험은 아직 끝나지 않았을지도 몰라요. 그저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첫 수업이 있는 선샤인 학원 앞에 서 있을 때 제 심장은 쿵쿵 뛰었어요. 호기심 가득한 20아이의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9, 10살쯤 되어 보였고 눈이 반짝이며 흥미로워했어요. 저는 그들의 새로운 외국인 선생님이었고 아이들만큼 저도 긴장했어요. 봉주르, 헬로우. 저는 프랑스에서 온 마리 선생님이에요. 라고 목소리를 가다듬으며 시작했어요. 그러자 앞자리에 앉은 한 작은 소녀가 바로 손을 들고 물었어요. 선생님, 프랑스어도 가르쳐 줄 수 있어? 라고 신나게 물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긴장이 조금 풀린 듯 아마 몇 마디 정도는 가능할 거야. 우선은 영어부터 시작해보자. 라고 말했어요. 그 후 날들이 몇 주, 몇 달이 흘렀어요. 학교에서 제공해준 작은 아파트가 제 보금자리가 되었고 엘로디랑 샤를린이 보내준 사진들, 그리고 한국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학생들의 새 사진들로 벽을 장식했어요. 창가에 놓인 작은 책상에서 아래 분주한 거리를 바라보며 수업 계획을 세울 수 있었어요. 가르치는 일은 쉽지 않았어요.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는 날도 있었고 제가 설명하려는데 제 한국어가 부족해서 어려웠던 날도 문화 차이 속에서 길을 잃은 기분이 들 때도 있었어요. 때로는 아파트로 돌아가
고향 프랑스에 익숙한 안락함이 그리워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만큼 보람있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수줍어하던 민준이가 드디어 손을 들어 질문에 답했을 때, 아니면 온 반이 직접 그린 생일 카드를 깜짝 준비해줬을 때 말이에요. 각 카드에는 마리 선생님, 최고야. 우린 선생님을 사랑해. 가르쳐줘서 고마워. 라는 정성스런 영어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한편, 리웨이 사건에 대한 경찰 수사는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김 경관이 전화를 주며 소식을 전해줬어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다른 피해자들도 다수 발견됐어. 여러 증언과 증거로 그 사람을 거의 잡을 단계에 이르렀네. 중국에서 활동 중이지만 국제 협력으로 반드시 잡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했어요. 저는 제 돈을 훔친 그 사람에게 화가 났지만 포기하지 않고 수사를 계속해준 한국 경찰에 감사하는 마음도 들었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데 진우 씨와의 우정은 더욱 깊어졌어요. 주말마다 진우 씨가 저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구경시켜줬고 화려한 노선과 번호가 적힌 출구가 있는 복잡한 지하철 사용법도 알려줬어요. 유명한 김치뿐만 아니라 추운 날 따뜻하게 해주는 순두부찌개, 달콤하고 매콤한 소스가 곁들여진 바삭한 치킨, 그리고 네온사인이 반짝이는 야시장 거리를 걸으며 맛본 길거리 음식 등 다양한 한국 요리를 소개받았어요. 왜 사람들은 뭔가를 건네줄 때 양손으로 주는 걸까? 라고 어느 날 밤 시장을 거닐다가 물었어요. 구운 밤과 달콤한 호떡 냄새가 가득한 그곳에서요. 그건 존경의 표시이고 예의를 갖추는 거야 라고 진우 씨가 물병을 들며 설명해줬어요. 그리고 처음 만날 때 왜 다들 내 나이를 물어보는 걸까? 진우 씨는 웃으면서 한국 문화에서는 서로를 어떻게 부르는지가 중요하거든. 나이가 많으면 존댓말을 써야 하잖아 라고 말했어요. 매일매일 새로운 걸 발견했어요. 문을 닫지 않는 편리한 상점들, 실제 식기로 배달되는 음식, 모든 걸 핸드폰으로 결제할 수 있는 편리함 등을 사랑하게 됐고, 정각에 딱 맞춰 운행하는 지하철과 다음 열차 도착까지 남은 시간을 표시하는 디지털 스크린도 인상적이었어요. 여름 방학 때 엘로디가 드디어 방문했어요. 그녀의 한국에 대한 설렘은 제가 느꼈던 때보다 훨씬 컸어요. 패션, 스킨케어, 귀여운 카페들, 이라고 외치며 트렌디한 홍대 거리를 걸으면서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고 화려한 거리 공연과 독특한 가게들이 가득했어요. 크리스마스 방학에 방문한 조심스러운 샤를린조차도 감탄을 금치 못했어요. 여기는 모든 게 너무 효율적이야 라고 고속열차를 타고 서울에서 부산으로 가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물론 하지만 혼자 오다니 좀 미친 거 아니야. 라는 말도 잊지 않으셨어요. 제 한국어 실력은 점점 늘어나서 상점 주인이나 택시 기사분들과 간단한 대화도 나눌 수 있게 됐고 수업 중에 제가 한국어 단어를 사용할 때마다 학생들이 환호하며 제 발음을 고쳐주기도 했어요. 어느 저녁 진우 씨와 제가 한강가에 앉아 보트를 바라보면서 도시의 불빛들이 물 위에 색색의 보석처럼 반사되는 모습을 보니 저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요. 처음엔 기술과 현대적인 건물 때문에 한국에 왔어요. 라고 생각에 잠기며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제가 여기 머무르게 된 이유는 사람들 덕분이에요. 진우, 여동생, 학생들, 그리고 늘 김치를 넉넉히 챙겨주는 동네 가게 할머니까지요. 진우 씨가 제 손을 살며시 잡으며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걸 찾게 되는 법이에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반짝이는 도시 불빛 아래 한강이 잔잔하게 흐르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고향에서 수천 마일 떨어진 이 낯선 나라에서 뜻밖의 소속감을 느꼈어요. 한때 너무 낯설기만 했던 이곳이 점점 제 집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한국에 온 지 거의 1년 후 어느 이른 아침 제 전화벨이 울렸어요. 김 경관이 전화를 걸어오셨고 목소리에는 들뜬 기분이 묻어 있었어요. 잡았어요. 라고 김 경관이 승리감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시더라고요. 리웨이가 어제 상하이에서 체포됐어요. 한국 경찰과 중국 경찰의 협조 덕분이에요. 그 사람은 같은 가짜 아파트 사기 수법으로 30명 이상의 외국인들을 속였대요. 저는 침대에 앉으면서 다리가 갑자기 힘을 잃는 느낌을 받았어요. 저희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레 물었어요. 일부는요 라고 김 경관이 솔직하게 대답하셨어요. 그 사람은 많은 돈을 썼지만 계좌는 동결되고 재산도 압류됐어요.
법적 절차에 시간이 걸리겠지만 결국 제 저축의 일부를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전화를 끊은 후 저는 창밖에 비친 아침 햇살과 서울 스카이라인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어요. 어떻게 느껴야 할지 몰랐어요. 제 꿈을 앗아간 그 사람이 드디어 잡혔지만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순 없었어요. 그래도 제 인생의 한 장이 닫힌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 소식은 피해자들 사이에서 금세 퍼졌어요. 여러 나라에서 온 모두 같은 끔찍한 경험을 한 사람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었고 일부는 사기를 당하고 집으로 돌아갔지만 저처럼 어떤 사람들은 머무르면서 새로운 삶을 만들어갔어요. 함께 이 작은 승리를 축하했어요. 정의다. 라고 호주에 있는 아만다가 메시지를 보냈고 축하 모임 한번 하자. 라고 캐나다의 토마스가 제안했어요. 학교에서는 제가 가장 인기 있는 선생님 중 한 명이 되었어요. 교실에 들어서면 아이들이 환호했고 학부모들은 학교 행사에서 저를 볼 때마다 깊게 인사해 주셨어요. 프랑스 노래와 게임으로 영어를 가르치는 제 독특한 수업 방식은 지역 교육 잡지에도 소개됐고 박 교장 선생님은 제게 더 많은 책임을 맡기고 급여도 인상해 주셨어요. 전문 외국어 교사 자격 취득을 고려해 보세요 라고 어느 날 박 교장 선생님이 제 수업을 보시고 제안하셨어요. 선생님은 타고난 재능이 있으세요. 원래 교사가 될 계획은 없었지만 학생들이 성장하고 배우는 모습을 보니 정말 행복했어요. 처음엔 수줍어하던 민준이는 이제 당당하게 아침 인사를 이끌고 달콤한 하은이는 영어로 아름다운 시를 쓰기까지 했어요. 어쩌면 이 우연한 직업이 제 운명일지도 모른다고 느꼈어요. 어느 화창한 봄날 진우 씨가 저를 벚꽃 축제로 데려갔어요. 공원 가득 줄지어 선 나무들은 섬세한 분홍빛 꽃으로 덮여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마치 눈처럼 꽃잎이 흩날렸어요. 가족들은 나무 아래 피크닉 담요를 깔고 앉았고 아이들은 떨어지는 꽃잎을 잡으려고 뛰어다녔어요. 그 마법 같은 풍경 속에서 진우 씨가 살짝 긴장한 듯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저 선생님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제 회사가 내년 파리에 지사를 열 거예요. 한국어랑 프랑스어를 할 줄 아는 직원을 찾고 있대요. 그러다 잠시 숨을 고르시고 저랑 같이 오실 생각 있으세요? 우리 두 나라 사이에서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제 한 곳만 선택할 필요 없어요. 라고 하셨어요. 놀라서 저는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우리 우정이 점차 깊어졌지만 이건 정말 큰 발걸음이었어요. 그런데 왠지 이게 옳은 선택인 것 같더라고요. 좋아요 라고 저는 담담하게 대답하며 그의 손을 잡았어요. 벚꽃잎은 우리 주위로 계속 떨어지더니 마치 자연이 축하해주는 듯 했어요. 그날 밤 저는 엘로디랑 샤를린에게 화상 통화를 걸어 이 소식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로 다시 간다는 건가요? 라고 샤를린이 희망에 찬 얼굴로 물었고 연중 일부예요 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하지만 한국도 이제 제 집이에요. 집이란 꼭 태어난 곳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는 곳이라는 걸 배웠거든요. 엘로디는 신나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거 완전 동화 같아. 그런데 문화 충격이랑 전신 도용 사기도 있었네. 저는 웃으면서 처음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모든 걸 잃고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을 떠올렸어요. 제 모든 걸 뒤로하고 내린 그 운명적인 결정 후 2년이 지나 저는 이제 정식 중개업소를 통해 합법적으로 임대한 제대로 된 아파트 발코니에 서 있었어요. 아래에는 더 이상 낯설지 않고 친숙하며 소중한 서울이 활기차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전화에 알림이 떴어요. 리웨이 사건을 담당하는 국제법률팀에서 온 이메일이었는데 첫 보상금 지급은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이었어요. 일은 전액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조금은 회복할 수 있는 돈이었어요. 저는 웃으면서 처음 계획했던 것과는 전혀 달리 일이 흘러간 걸 곰곰이 생각했어요. 모험과 기술을 찾아 이곳에 왔지만 대신 우정과 사랑, 그리고 새로운 목적을 찾게 되었거든요. 여정은 눈물, 웃음, 혼란, 그리고 발견으로 가득 찼어요. 제 책상 위에 있던 도착 이후 꾸준히 써온 일기장을 집어들었어요. 그 첫 페이지에는 사기를 당한 후 그 끔찍한 밤에 썼던 내 인생 최대의 실수라는 말이 적혀 있었어요. 이제 저는 깨끗한 새 페이지에 이렇게 썼어요. 때로는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이 가장 좋은 일로 이어지기도 해요. 때로는 모든 걸 잃어버리는 게 진짜 소중한 걸 찾게 해주기도 하고
때로는 상상도 못한 방식으로 꿈이 이루어지기도 해요. 밖에서는 해가 지며 서울의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 불빛은 컴퓨터 화면 속의 꿈이 아니라 제 새로운 삶의 배경이 됐어요. 두 나라를 오가며 두 문화를 잇고 가장 큰 모험은 때때로 가장 큰 위험에서 시작된다는 걸 증명해 주었어요. 일기장을 덮으면서 저는 평온함을 느꼈어요. 앞으로 어떤 도전이 오더라도 저는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을 거라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결국 저는 더 이상 프랑스의 작은 마을에서 온 마리만이 아니라 이제는 서울의 마리, 선생님, 생존자, 그리고 모험가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잘 들으셨나요? 세상에는 가슴 따뜻한 이야기들이 가득합니다. 힐링 사연은 해외에서 전해지는 감동적인 사연들을 소개하며 다양한 이야기들을 통해 위로와 희망, 그리고 하루의 힐링을 선물해드립니다. 조그마한 힐링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큰 힘이 되어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